조갑제 TV를 아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평소에 제가 생각하던 이 한국어의 위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OECD, 우리는 OECD 가입국가입니다. OECD에 들어가 있는 나라는 뭐 선진국, 잘 사는 나라, 모범국가로 볼 수가 있습니다만, 이 OECD에서 회원국을 상대로 최근 몇 년 동안에 문장 해독력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문장 해독력 조사. 어느 나라 국민들이 문장을 잘 이해하느냐. 그 문장도 만화라든지 신문기사 수준에서 계약서, 논문 이런 식으로 등급을 한 5등급으로 나눠가지고 조사를 해본 결과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첫째, 한국 사람들이 문장 해독력이 낮은 축에 듭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고급 문서 해독력은 거의 꼴찌입니다. 고급 문서라는 것은 뭐냐? 약품 설명서, 계약서, 학술 논문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전문서죠. OECD 국가 중에서 문장 해독력이 단연 1등인 나라가 있습니다. 최근 조사입니다. 옛날 조사에서는 스웨덴이 1등이었는데 요사의 조사는 단연 1등 일본입니다. 일본은 문장 해독력뿐만 아니라 수학 이해 능력, 컴퓨터에 의한 문제 해결 능력까지 다 1등, 상관왕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일본 사람들이 문장 해독력이 높을까요? 그것은 일본 사람들이 한자와 자기 나라 말을 같이 쓰기 때문입니다. 가다가나라고 그러죠. 한자는 표의 문자입니다. 가다가나, 히라가나 이것은 한글처럼 표음 문자예요. 표음 문자와 표의 문자를 같이 쓰니까 문장의 표현력이 풍부하고 아주 세밀한 표현까지 가능한데 이러다 보니까 글도 잘 쓴다 이거죠. 문장 해독력이 일본이 1등이다. 그 문장 해독력이 어느 것으로도 또 나올 수 있느냐 이겁니다. 노벨상 수상자입니다. 노벨상 수상자. 미국이 353명, 영국이 125명, 독일이 105명, 프랑스가 61명, 스웨덴이 30명, 스위스가 25명, 일본이 24명입니다. 24명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는 한 사람이죠. 일본은 물리학상 11명, 화학상 7명, 의학상 3명, 문학상 2명, 평화상 1명. 이렇게 주로 물리, 화학, 의학, 이 과학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많습니다. 물론 중국보다 많죠. 인도보다도 많습니다. 저는 이 일본 사람들의 실력이 일본어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어. 일본 사람 문장력이 좋습니다. 편지 받아보면 아주 깔끔하게 정확하게 했습니다. 일본 문학은 세계에서 제일 오랜 문학에 소속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소설이 한 1100년 전에 쓰여진 겐지 모노가다리라는 소설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세종대왕처럼 누가 나와가지고 일본말을 만든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문자가.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한자와 자기 나라 말을, 가다가나를 같이 섞어서 쓴 역사가 1000년이 넘습니다. 우리는 세종대왕 한글 만든 이후부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은 여러분 사진을 펼쳐보면 그 중에 70%는 한자 단어입니다. 한자 단어. 한자로 표현해야 정확하게 의미가 전달되는 한자어입니다. 30%는 한글로 표기해야만 하는 겁니다. 한글로 표기해야 된다. 좋다, 나쁘다, 많지 않습니까? 자연현상, 고드름, 얼음, 눈, 바람, 또 색깔, 파란색, 노란색, 이런 거. 자연현상과 이 어떤 원초적 감정을 표현하는 이런 것은 한국말로 표현해야 감칠맛도 있고 좋죠.
30%는 한글로 써야 되고 70%는 한자로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는 반드시 한자와 한글을 혼용해서 써야 정확한 의미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래서 한자와 자기들 문자, 가다가나를 같이 씁니다. 같이 써요. 같이 쓰면 어떠냐? 표음 문자와 표의 문자를 같이 쓰면은 아주 입체적이고 기복이 있고 또 다양하고 해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한자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왜냐? 한자는 하나하나가 다 그림과 같습니다. 사람 인자를 보면 두 사람이 서로 기대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매산자는 그냥 산을 그린 것이고 한자는 딱 보면 그림으로 인식을 하니까 빨리 이해를 한다고 합니다. 이 가천의대의 조장희 박사라는 분이 한국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뇌과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어떤 사람한테 한자를 읽혔을 때의 뇌의 반응과 한글을 읽혔을 때 뇌의 반응을 살펴보니까 한자를 읽었을 때 사람 머리에서 뇌 조직이 활성화된답니다. 그러니까 한자를 자꾸 이렇게 접하면 뇌 조직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뇌의 기능이 막 서로 움직이고 해가지고 머리가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머리가 기능적으로 된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본처럼 아주 좋은 조건을 갖고 있어요. 세계 최고의 표음 문자 한글, 세계에서 최고의 표의 문자인 한자를 같이 쓰게 되니까 이것은 완전히 두 가지 무기를 가진 겁니다. 요걸 절묘하게 결합하면 한국어가 가장 아름다운 문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한국 문장 참 아름답습니다. 다만 한자와 한글을 같이 쓴 문장이 아름답다 이겁니다. 자, 이러다가 한국에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여기는 이승만, 박정희 두 대통령의 과가 있습니다. 한글 전용으로 가자 이래 됐습니다. 한글 전용. 이 두 사람은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한글 전용으로 가야 문맹률을 낮출 수 있다. 이런 아주 단순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 일부 이상한 민족주의 개념까지 들어가가지고 한글을 쓰는 게 민족주의적이고 한자를 쓰면은 사대주의다. 그리하여 한글 전용 시대가 열렸는데 이 한글 전용 시대의 폐해가 광범위하게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 폐해를 일일이 지적하려면 시간이 짧지만 중요한 부분만 이야기한다면 한국어가 70%가 암호가 되어버렸습니다. 암호. 여러분, 언어를 암호식으로 쓰면 안 됩니다. 언어는 정확하게 써야 됩니다. 그 예가 이런 거죠. 상온 이렇게 적혀 있어요. 상온이라고 한글로 적혀 있으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윗상자로 알고 고온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한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죠. 일상상자의 상자죠. 일상적인 이런 기온, 이걸 상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거리로 나갔을 때 느끼는 온도, 이게 상온이죠, 상온. 그런데 학생들이 그걸 높을 상자로 이해를 해가지고 고온으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랍니다. 그럼 여기서 사고가 납니다. 어떤 식품에다가 상온에 보관하시오 했는데, 이거 고온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따뜻하게 보관해 놨다가 먹으면은 식중독 안 걸릴까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70%의 한자어를 한글로 표기를 했어요. 근데 가수분해 같은 거는 한자로 쓰면은 어떤 물질에 물을 부어서 일어나는 화학적 반응, 그걸 가수분해라고 하잖아요. 한 번 쓰면은 한자로 쓰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한자 없이 가수분해 하면은 가수분해에 대한 이해를 설명하려면 길어집니다. 개념으로서의 기능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고급 정보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고급 정보는 한자로 표기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한자는 거의 대부분이 개념어고 고급어입니다. 근데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유, 미술, 과학, 산술, 기술, 민족, 민주주의, 자본주의, 인민, 국민, 철학, 국채, 언론, 방송, 신문, 출판, 개념, 우익, 해방, 비평, 영토, 이런 말은 일본 사람들이 명주신 이후에 서양의 문물을 번역을 하면서
만든 말입니다. 자본주의는 일본 사람들이 만든 말입니다. 캐피탈리즘을 민주주의, 디모크라시를 민주주의로 번역한 거죠. 이건 한자로 써야만 됩니다. 근데 이걸 한자로 쓰지 않으면은 그 개념의 의미가 전달되지 않고 고급 학문, 과학, 기술, 전문 학문이 발달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어는 한자와 한글을 같이 써야 정상적인 언어 기능을 할 수가 있다. 한글을 모르면은 한국인이 아니듯이 한자를 모르면은 한국인이 아니다. 한자와 한글을 같이 써서 정상적인 한국어를 쓰게 될 때 한국은 인류 국가가 될 것이다. 한자를 배워야 출세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유네스코에서 말이죠. 문맹률은 세계 제일이야. 없는 것. 그런데 컴프리헨션, 그 문구를 알아보는 건 세계에서 67개국 중에서 66등이에요.